안녕하세요. 이 강의에 행동주의 그건 뭐 이런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행동주의에 나오는 여러 용어를 공부하시기 전에 행동주의의 기본 입장이란 것이 뭔지 그 기초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행동주의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례는 행동주의란 무엇인가? 행동, 자극, 반응, 간단한 용어 설명입니다. 행동주의는 조건 형성 이론이다. 행동의 예언과 통제, 행동주의와 학습, 유기체의 모든 행동은 조건 형성의 결과다. 행동주의와 교육,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행동주의란 무엇인가? 시작합니다. 행동주의는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행동주의, 비헤이비어리즘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설명하는 체계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주의는 누가 창시했냐? 행동주의의 창시자는 제이비 왓슨인데요. 왓슨은 1913년에 한 학술지에 행동주의자가 본 심리학이라는 글을 실었는데요. 행동주의자 선언서라고 불리는 이 글에서 왓슨은 행동주의의 대강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심리학은 과학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행동주의의 연구 대상은 객관적으로 관찰, 측정 가능한 행동이어야 하고 이론적인 목표는 행동의 예언과 통제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관찰 가능하지 않은 내성법, 의식, 정신과정 같은 것들은 과학적이지 않으니 거부합니다. 그러면 행동주의는 뭐냐? 행동주의는 심리학을 관찰 가능한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학으로 규정합니다. 자극과 반응의 관계. 다시요. 행동주의는 행동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SR 심리학, SR 접근이라고도 불립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왓슨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왓슨은 어린 엘버트 실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실험은 윤리적 논쟁을 일으킨 실험이기도 합니다. 행동, 자극, 반응,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갖고 설명해 볼게요. 행동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설명하는 체계적 접근이라고 했고요. 또 행동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SR 심리학이다 또는 SR 접근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이제 이 세 단어 행동, 자극, 반응 이 세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왓슨이 붙인 이름인 행동주의는 아시다시피 비헤이비어리즘의 번역이잖아요. 그러면 비헤이비어는 무슨 뜻이냐? 아니 행동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도 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행동,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아는 거고요. 다른 뜻도 있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이에요.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헤이비어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극 반응 나왔습니다. 아니 과학이론을 설명하면서 웬 국어사전? 그냥 뭐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행동, 비헤이비어에는요. 유기체 내의 화학물질의 변화, 근육 반사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알던 행동과는 좀 다르죠? 그러면 자극 반응, 그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자극 스티뮬러스는 환경으로부터 유기체에게 제시되는 모든 것이고요. 반응은 자극으로 인한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자극에는 눈에 보이는 사물, 귀로 들리는 소리, 피부로 느껴지는 감촉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요. 반응에는 뜨거운 물이 손에 닿았을 때 급히 손을 빼는 행동, 역겨운 냄새를 맡았을 때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는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동주의는 조건 형성 이론이다. 행동주의는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조건 형성 또는 조건화는 뭐냐? 파블로프의 실험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 타액이 분비되죠. 이것은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우리도 뭘 먹으면 침이 분비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이 분비될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요. 파블로프의 개는 먹이와 종소리를 연합해서 반복적으로 지시했더니 종소리만 듣고도 타액이 분비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 형성 또는 조건화라고 합니다. 조건 형성이란 원래는 특정 자극으로 자연스럽게 유발시킬 수 없는 반응을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학습 과정이다 라고 해도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보다 복잡하게 들리죠? 대입해 볼게요. 원래 종소리라는 자극으로 유발시킬 수 없는 타액 분비라는 반응을 먹이와 종소리라는 자극을 연합해서 들려줌으로써, 즉 그런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타액 분비라는 반응을 발생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쉽죠? 행동주의의 이론적 목표는 행동의 예언과 통제이다.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본 조건 형성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조건 형성이 원래는 특정 자극으로 자연스럽게 유발시킬 수 없는 반응을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면, 다시 말해서 조건 형성을 통해서 종소리라는 자극, 조건 자극이죠. 자극이 타액 분비라는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렇다면 조건 형성을 통해서 특정 조건 자극이 특정 행동을 발생시킬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조건 형성만 정교하게 한다면 기대하는 반응,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해 주죠.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길동이가 숙제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예측도 할 수 있고, 조건 형성을 잘하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도 들어있어요. 행동 통제예요. 상대방이 내 맘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언뜻 환상적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행동주의 이론에 솔깃해지는 커다란 이유가 될 거예요. 이쯤에서 행동주의 창시자인 왓슨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건강하고 좋은 습관이 있는 유아 12명과 내가 원하는 육아 환경을 달라. 그러면 어떤 아이든 그 아이의 재능, 취향, 성향, 적성, 부모의 인종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의사, 변호사, 예술가, 기업가는 물론 거지나 도둑으로 만들어 보겠다. 행동주의를 소개할 때 많이 인용되는 것인데요. 지나치게 단순화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하지만 행동주의가 뭔지 이 인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행동주의와 학습 어떤 관계에 있는가? 행동주의와 학습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관계라고 하기도 좀 무색한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학습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했나요? 연습과 경험의 반복으로 일어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다. 그렇죠? 학습이 있기 전과 학습한 후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달라진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조건 형성은 뭐였나요? 조건 형성은 특정한 반응, 행동을 만드는 거였죠. 조건 형성이 있기 전에 반응, 행동하고 조건 형성으로 일어나는 반응,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습과 조건 형성은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관계라고 할 것도 없이 행동주의 이론은 학습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유기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조건 형성의 결과라고 봅니다. 행동주의자들도 대부분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반사, 반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 모든 앞에 거의라고 붙여볼게요. 실험 얘기로 행동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조건 형성이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행동주의는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바람직한 행동이든 아니든 인간의 행동은 일상생활, 일상적 환경에서 조건 형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강의의 본령은 교육학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행동주의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강의 처음부터 행동주의는 SR, 자극반응이론이고 조건형성이론이고 인간 행동 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했고 왓슨의 표명처럼 교육으로 어떤 행동이든 만들 수 있다고 하니 환경결정론이면서 교육 만능설입니다. 또 교육의 비유에서 보자면 주형의 비유에 해당하는데요. 주형의 비유는 뭔가요? 제작하려는 물건의 본을 뜬 틀을 만들고 거기에 쇳물을 부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교육에 적용시키면 교육의 목적은 어른이 정하고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지 틀에 맞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육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주체성이 무시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행동주의는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행동주의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이지만 바로 지금 말했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점이 휴머니즘의 강한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교육에서는 인간관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